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대표가 관세 유예 협상을 재개하면서 좋은 통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가 달러 신뢰가 약화됐다며 유로화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국방비 지출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GDP의 5%를 올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고차 시장이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관세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주시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주가가 내년까지 45% 급등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의 스타쉽이 군사장비 수송 목표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하루 쉬어간 가운데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를 좀 연기한 덕분인데요. 네, 그리고 밤사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대표들이 통화를 가졌다라는 속보까지 전하기도 했었죠.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급한 불은 껐지만 그래도 협상이 제대로 돼야 증시 훈풍이 이어질 것 같은데 개별 이슈에 따른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만큼 오늘도 특별한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굿모닝 오늘의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관계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6% 올랐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1.2%, 그리고 유로 스톡스 지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0.99% 오른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성 종목 가운데서는 독일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BMW와 또 벤츠가 각각 2%씩 올랐고요. 또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덴마크의 바이오 기업이죠. 질랜드 파마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에 힘입어서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유럽 증시와 기업들이 이렇게 일제히 오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다음 장을 통해서 관련 이슈들 팔로우해 보시죠.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미국과 유럽의 관세 유예 협상 재개입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유예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50%의 관세 부과 시점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일단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방금 전 유럽연합 수장이 자신의 엑셀을 통해서 미국 USTR 대표와 좋은 통화를 가졌다면서 추가적인 합의를 위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화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선은 급한 불은 좀 끄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의 발언입니다. 자, 이날 라가르드 총재는 달러 신뢰 약화가 유로화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그 대안으로 유로화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유로화의 지위를 공고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각국 외화 준비금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지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유로화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이 유로화 대신 금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는 코멘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끝으로 오늘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 빅테크 분석대가 댄 아이브스의 발언입니다. 이젠 상당히 친숙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댄 아이브스, 테슬라의 목표가를 300달러에서 무려 500달러까지 올려 잡으면서 테슬라의 황금기가 임박했고 앞으로 주가가 45%는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업체가 아닌 AI와 로봇 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다음 달 오스틴에서 시작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골든 에이지, 즉 황금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테슬라 강세론자다운 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우리 서학기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여 계신 종목인 만큼 네, 부디 댄 아이브스 예상대로 좀 쭉쭉 잘 가줬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만큼 김현사 아나운서가 투자자분들을 위한 또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상위 5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M7 기업들 상황과 흐름을 점검하는데요. 오늘은 휴장인 관계로 특별한 5종목 함께 보고 이 중에서 2종목 골라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테슬라 역시나 부동의 1위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올해 급부상한 템퍼스 AI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팔란티어, 5위에는 알파벳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좀 흐름이 두드러졌던 두 기업, 앞서 언급드렸던 템퍼스 AI와 유나이티드 헬스인데요. 이 두 종목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그 내용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올해 좀 투자자분들의 걱정을 좀 많이 샀던 우리 미장 안에서 2025년도 상반기에 금쪽이라고 꼽으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있겠습니다. 올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부상해서 순매수 상위 3위 안에 이름을 올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흐름 한번 지켜볼까요?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올해 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정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연초에는 한 550달러 선 위로 올라와 있던 주가가 현 시점에는 295달러 선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밑에 써놨던 것처럼 올해 들어서 약 40%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5년 이래 최저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 시점 이렇게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4월 이후로 좀 큰 폭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실적 발표가 급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쇼크가 나왔다라고 분석이 되고도 있고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불거져 왔던 CEO 관련 이슈가 주가를 좀 흔들고 있죠. 이 실적 쇼크로 나온 이후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CEO가 갑자기 교체가 됐습니다. 기존의 CEO가 돌연 사임하면서 원래 그 전에 임기를 맡았던 CEO가 다시 한번 돌아온 건데요. 이 CEO의 교체에 있어서 이 기존의 CEO는 개인적인 사유다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쇼크가 나왔고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CEO까지 돌연 사임을 한다. 이런 소식에 주가는 더 흔들리게 된 거죠. 특히나 실적 쇼크로 나왔지만 이 이후에 가이던스를 돌연 철회했다라는 부분도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통상 연 13%에서 16%의 매출 증가를 목표로 삼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EPS 전망이 돌연 10%로 하회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한 달여 만에 돌연 이 가이던스를 철회하게 되면서 주가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와 함께 메디케어 사기 혐의에 대한 법무부 조사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현 시점 주가는 바닥을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만큼 지금이 위기 속 기회일까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지도 궁금해지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살펴봤고요. 다음 장 통해서 템퍼스 AI도 체크해 보시죠. 앞선 유나이티드 헬스가 좀 빠지는 면에서 점검을 해볼 만하다면 템퍼스 AI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해서 가져왔습니다. 템퍼스 AI의 올해의 흐름 한번 볼까요? 지금 현 시점 연초 대비 고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살짝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62달러 선 지나고 있는데요. 이 기업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역시나 의료 AI 기업입니다. 유전체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AI 플랫폼을 영위한다라는 크게는 세 가지 가지치기를 하면서 기업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템퍼스 AI를 움직였던 것도 제목에 써놨던 것처럼 숫자가 움직였는데요. 역시나 실적이 약간 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한번 톱아볼까요? 실적 일단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점검하기 전에 템퍼스 AI에 있어서 조금 더 고려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워낙 의료 AI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베팅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보이는 지금 현재
흑자 전환에 성공했냐보다는 이제부터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얼마만큼이냐에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매출 70%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를 넘겼는데요. 이때 당시 가이던스가 2억 4천만 달러에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조정 EBITDA 적자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 기업이 현재 시점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고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냐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워낙에 성장성에 베팅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적자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폭이 개선됐다라는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업의 3가지 기능 중에서 한 가지 데이터와 서비스 부문이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밑에 있는 3가지 실적 부문 뜯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부문에서 전년 대비 성장률 40% 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진율 자체도 70%가 넘었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성장성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언제쯤 흑자로 전환해줄지는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템퍼스 AI의 흐름까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이슈 만나봤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은 이분과 함께 세워보시죠. 타이거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시장에 들어가서 오늘은 또 특별한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선 네. 이슈들부터 짧게 살펴보시죠. 유럽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는데 관련 소식들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6월 1일에서 7월 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 확보다 이런 것 때문에 유럽 증시가 반등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 문제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 보편 관세를 철회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임기 내내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3.4% 정도가 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이 가장 낮은 게 아니냐. 앞으로 이제 이 관세가 반영이 되면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는 조금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우려가 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들 정리해 봤고요. 자, 오늘 업종별로 유망주들, 공략주들을 하나씩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선정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준을 좀 두고 뽑으셨죠? 네, 그동안 아마 빅테크나 M7 또 이제 브로드컴을 포함해서 배트맨이라고 하는 그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서 성장성이나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예. 트럼프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 기업들, 예. 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하는 점을 좀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 실적이나 성장성 면에서 앞으로 좀 더 큰 수익을 줄 만한 중소형주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하는 기준으로 종목들을 좀 네. 선정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AI 섹터, 어디가 가장 유명합니까? 네, 좀 전에 브리핑 해주실 네. 때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예. 템퍼스 AI 설명을 아주 네. 자세하게 해주셨더라고요. 서학개미들이 지금 보유하고 순매수한 기준으로 거의 뭐 2위, 3위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템퍼스 AI는 그러니까 의료 AI는 성장성이 높다는 건 뭐 국내 증시 관련 종목에서도 많이 그렇죠. 언급이 됐었고요. 특히 이 템퍼스 AI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는 유전학 테스트 의료 AI의 대장주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의료 AI ETF가 지금 2배짜리가 출시가 되면서 네. 단기간에 상승폭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얘기도 자세히 해주셨는데 의료 AI 관련 기업들이 성장성은 좋지만 사실 지금 매출이 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나 급증했고요. 예. 2억 5,5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다음에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12억 5천만 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페토스 AI와 항암 AI
개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의료 AI의 특징이 뭐냐면 관련 기업들, 유망 기업들을 M&A를 해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템파스 AI는 원래는 암 예방 AI 전문 기업인데 예. 이게 다른 질병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신약 개발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네. 최근에 91달러가 이제 고점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많이 빠져서 주가가 반토막까지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시작되는데 이제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주봉상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 확연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70달러 넘어가면 단기적으로 좀 매물대가 있기는 한데요. 네. 여기서 성장성이 계속 부각이 된다고 하면 저는 뭐 91달러 장투하시는 분들은 예. 뭐 신고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70달러 부근 올라가면 일단 매물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지만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거는 네. 악재가 나올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실적 예. 발표가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 네. 성장성 추세는 계속 유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호재가 나올 때 급등할 때 따라가시면 그 다음날 크게 또 후회를 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급등할 때는 패스하시고 네. 이제 조정을 크게 받는다든지 악재가 나올 때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발 빠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AI 섹터 유망주로 템퍼스 AI 꼽아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방산 섹터도 같이 보일 텐데요. 방산 섹터 쪽에서는 어느 기업이 돋보였습니까? 네, 최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 프로젝트를 네. 지금 해가지고 방산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 방어주 성격 중에서도 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보잉이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중동 방문 때 카타르 항공, 보잉 항공기를 160대 구매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보잉 항공기 28대, 28대를 145억 달러에 구매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보잉 같은 경우는 악재가 뭐냐면 지난번에 나왔던 중국이 보잉 항공기 인도를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걸 철회를 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지금 약간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도 대규모 항공기 수주, 그다음에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높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울프 리서치에서도 목표가를 230달러로 높여 잡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런 중동 수주권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9달러 찍고 나서 지금 202달러까지 살짝 조정 구간에 진입해 예.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주봉상으로는 아직도 지금 갈 길이 멀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30달러 선까지는 특별한 매물대가 없어 보입니다. 네. 월봉을 보면서 설명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직전 고점, 월봉상의 고점이 25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250달러 부근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예.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골든톰 프로젝트 중에서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골든돔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주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로켓 및 위성 회사라고 하는 스페이스X거든요. 예. 근데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이 스페이스X가 주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 시스템이나 이런 핵심 요소 구성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다라고 분석이 되고 예. 있습니다. 최근에 전략적인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셉하고도 제휴를 해가지고요. 그렇죠. 방위산업 외에 소매업 쪽에도 진출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팔란티어 CEO가 5천만 달러, 그렇죠. 500만 예. 달러 규모인가요? 그 자사주 5천만 달러인가요? 예. 자사주 매각을 했다라는 게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단식 상승 올라가다 눌리고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 있죠. 예, 투자은행들이 최근에 목표 주가를 150달러, 160달러까지 예. 높이는 것을 보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역시 악재가 나올 때 아까 같이 뭐 CEO가 대규모 매각을 네. 해서 이게 만약에 개장하고 나서 이 악재가 반영되면서 하락을 할 때 그런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잉과 함께 틈새 바구니로 팔란티어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원전 섹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 들어서 뉴스케일 파워 엄청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업을 또 유망한 기업으로 꼽아주셨네요. 네,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원전 네. 기업들 보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죠. 또 원자력이라는 에너지가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뜨거운 산업이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게서 네. 성장성을 돕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뉴스케일 파워가 이 원전 기업의 어떤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빌 게이츠가 투자한 소형 원자력 모듈. 네.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 티커명도 사실은 그 소형 원자력 모듈을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AI 그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 채굴에도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예.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갭 상승이 나왔고 31달러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30달러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이제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가가 32.3달러인데요. 네.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조정을 기다려서 네. 이제 그 한꺼번에 매수한다기보다는 나눠서 조정 받을 때 한다면 저는 신고가 돌파 무난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오클로라는 기업과 함께 관심 기업으로 좀 두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수익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암호화폐 섹터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자, 코인베이스 월가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데 코인베이스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코인베이스가 사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고 네. 5월 19일부터 S&P 500에 편입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가상화폐 기업 중에 S&P 500에 편입된 기업은 이제 코인베이스가 네, 최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악재가 터져 나왔죠. 예, 그래서 고객 정보 유출 때문에 하락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 주요 은행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나서고 있고 또 예. 공동 발행 논의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이 진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 금융과의 접근이 되면서 예. 이제 정말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보면 성장성이나 이런 쪽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역시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 코인베이스인데요. 지금 250달러에서 260달러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점 매수를 해서 보유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셔도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너무 가파르게 갑자기 올라서 못 들어간 분들께는 코인베이스가 또 다른 뭐 선택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공유 기업 가운데서 우버를 저희가 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버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죠? 네, 우버는 그 차량 공유 업체 중에서 뭐 네. 선도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차량 공유 서비스에 테슬라도 진출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고점 93달러 찍고 나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버의 경우는 알파벳 웨이모가 지금 그 자율주행차 쪽에서 많이 앞서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웨이모와 제휴해서 로보택시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공유 서비스 외에 로보택시에 관한 또 자율주행에 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성장성도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보면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투자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오로라 이노베이션과 또 예. 교환 가능한 어음을 발행하고 이래서 성장성은 여전히 계속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오다가 93.6달러 고점을 찍고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87달러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테슬라가 네.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재가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예. 악재가 그래서- 나왔을 때가 기회인 거죠. 네, 그래서 85달러에서 90달러 정도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계속 진입해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93달러 신고가 돌파를 해서 지금 투자은행들이 제시하는 목표가는 10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가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해서 또 자율주행 자동차 또 나오고 로보택시 얘기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버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 확인해 볼 마지막 섹터 양자 컴퓨팅 쪽입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했다가 중반부터는 좀 약간 시대라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급등세를 보이면서 많은 관심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이온큐도 아이온큐인데 네. D-웨이브 퀀텀을 유망주로 꼽아주셨어요. 어떤 모멘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양자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젠순왕 CEO가 뭐 3년에서 5년 걸린다 네. 얘기했다가 한번 충격을 받고 나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지원 의사를 밝혔고요.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또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인 PSI 퀀텀에다가 7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걸로 또 밝혀졌어요. 그래서 예. 이 M7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또 그 유망 스타트업의 인수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D-웨이브 퀀텀은 최신 양자 언어링 컴퓨터인 어드밴티지 2 공식을 출시를 했는데요. 사실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아이온큐가 선도 기업이긴 하지만 네. 지금 성장성이나 이런 거를 본다면 매출액이 벌써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8% 급증한 걸로 나왔고요. 그렇죠. 대부분이 적자 기업인데 적자 규모를 크게 축소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볼 때 재무 안전성 면이나 이런 면에서 D-웨이브 퀀텀이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신고가까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미 신고가 돌파했고 그렇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정말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역시 15달러 또는 17달러 정도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의 성장성이나 또는 투자,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M&A 얘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